네, 대한민국 모든 청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청춘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매주 이 시간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마이크 임팩트 한동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산뜻한 또 의상으로 네. 눈이 온 것 같네요, 정말. 네. 이틀이 지나서 그런지. 예. 네, 강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함께해 주실 우리 진아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아연 캐스터입니다. 네. 억지로 웃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스튜디오 들어와서 약간 울상을 짓고 있었더니 네. 웃으라는 오더를 받아서요. 안 들리는 거 아니죠? 네, 아닌데 제가 잠깐 울상을 짓고 있었나 봐요. 그래요. 앞으로 고민 열심히 있으면 할게요. 네, 한동원 대표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요. 왜 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좋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주제 어떤 주제신가요? 네. 네, 오늘의 주제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괄호를 떨쳐내는 법입니다. 떨쳐내는 법. 뭘 잠 떨쳐내는 법? 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요새 운전할 때마다 너무 졸려가지고 걱정이거든요. 네. 아니면 후회. 아, 후회를 떨쳐내는 법.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진아연 진아연 캐스터는? 저는 고민을 떨쳐. 고민 떨쳐내는 법. 아무래도 제가 지금 고민이 있나 봐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예.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네모 안에 네. 들어갈 말이 뭘까요? 네. 각자 떨쳐낼 게 너무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떨쳐낼 게 많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네. 열등감을 떨쳐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열등감. 네. 그렇죠. 이게 있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우리 열등감의 정의부터 좀 구체적으로 내려볼까요? 네, 그래서 열등감의 뜻을 보니까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감정이더라고요. 근데 이 정의에 정말 열등감의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비교를 하네요. 비하여. 예. 두 번째는 뒤떨어졌다고. 세 번째는 사실과는 다르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고, 마지막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것이라는 건 거죠. 이게 사실 열등감의 네 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정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사람들은 다 열등감 있잖아요. 있죠. 다 느껴본 적 있으시죠? 아우, 많아요. 네, 네. 어떤 때 느껴보셨어요? 저는 특히 이제 아나운서 준비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를 그때 너무 많이 알았던 게 정말 예쁘고 너무 주위에. 네, 학교 뭐 좋고 정말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열등감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요즘도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왜요? 잡매거진도 열심히 하지만 네. 이제 또 연예인분들 인터뷰하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분들 인터뷰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막 스태프분들이 많아요. 주위에서 화장도 고쳐주시고 뭐 옷도 입혀주시고 뭐 운전도 해주시고. 네. 근데 저는 모든 걸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나의 능력인 건데 스스로 괜히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 좀 우울하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네, 이해가 네. 됩니다. 네. 예. 아연 씨. 저도 항상 열등감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성격상 좀 빨리 인정하고 포기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 오래 가진 않고 좀 잔잔하게 계속 하루에도 한 몇 번씩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비교 당할 수 있는 그렇죠. 대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저 친구가 잘하게 되면 예. 또 열등감 느끼기도 예. 하고 그런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얘기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주로 어떤 증상들을 보이게 되나요? 네, 사실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이 열등감이 상처와 같아서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진 부분을 딱 건드리게 되면 이제 폭발하고 맞아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건드린 사람도 억울한 게 그 열등감 부분을 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냥 그 주변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기승전 열등감으로 연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면 자기가 여자한테 차이면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 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열등감은 더 깊어지고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다시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럼 다시 열등감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런 사이클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첫 번째는 이거는 많이들 예상하는 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사실은 저희가 놀라운 증상은 열등감이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를 과시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자기의 열등감 있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거나 오히려 크게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센 척하는 많거든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이 미국의 한 유명한 정신의학자는요, 기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 열등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도 우리가 좀 알면 이걸 빨리 떨쳐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가 죽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뭐 키가 작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키가 작아서 작다고 생각해서 위축된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팩트와 감정은 정확하게 분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건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그 열등감은 결국에는 자신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남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지나친 우월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안 돼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우월감이고 이게 자신의 열등감, 부족한 부분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이걸 더 가리고 숨기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열등감 시작이 우월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열등감을 근데 가만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열등감의 노예처럼 살기도 하는데 정말 성공하신 분들 보면 네. 열등감을 에너지 삼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네.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젊은 시절에 보면 젊은 시절에는 열등감 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나아가는 동력이 그 결핍이 어찌 보면 그 삶의 동력원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네, 제주도에서 처음 딱 올라왔을 때 올라서 보니까 저희 그 대학교 반에 제주도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막 와서 제주도만 해보라고 그러고 혼자 없어 얘. 네, 막 해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좀 놀리기도 하고 막 학교 갈 때 조랑말 타고 왔다 갔다 했냐 막 이러고 뭐 아버지는 뭐 감귤농장 어머니 해녀시냐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주목해주고 되게 좋긴 했었지만 네.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젊은 마음에 어린 마음에 이게 약간 은근히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또 제주도 사람을 대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애들이 수업에 안 들어올 때 들어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상대평가니까 잘해가지고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이제 받고 이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 대학 졸업할 때 공로선까지 받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리액션 너무 과해서요. 졸업할 때 예. 물어봤거든요. 이제 후배가 그 동력이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전 돌아보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막 이제 부자 동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올라왔던 게 그 동력원이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은 너무 자랑스럽죠. 네. 열등감이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그쵸. 점, 네, 좀 새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열등감은 이 부족한 부분, 콤플렉스와 참 연관이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열등감을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에는 자기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자신의 이제 존재가 위축이 돼서 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열등감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공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사실은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들에서 개인이 다 있고 얘기를 딱 하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박선희 아나운서가 나보다 예쁜 애들이 많다 이러면 좀 의아한 거죠.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망언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렇죠. 정말이에요. 네.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데 주변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망언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꽂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면 다 꽂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부분에 뭐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콤플렉스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꽂히는 부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물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왜 열등감을 느끼지? 내가 여기서 무엇이 문제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다 보면은 맨 끝에는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무의식 중에 누군가 그런 상처 주는 말을 누군가 했을 거예요. 누군가 뭐 얼굴 큰 게 컴플렉스면 얼굴 크지 하고 놀렸거나 뭐 이런 컴플렉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끝까지 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이유가 정말 열등감을 느낄 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내려놓는 것. 이거 좀 빨리 인정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툭툭 털어내는 게 진짜 멋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신데 네. 아무튼 그렇다면 내려놓는 법, 열등감을 떨쳐낼 수 있는 현명한 좀 구체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어둠이란 게 어두워서 생긴 게 아니라 어둠을 없애려면 빛을 비추면 되거든요. 네. 그 어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열등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빛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열등감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자기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그런 부분은 꼭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성공한 사람이나 뭐 엄청나게 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도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난 당신보다 젊은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거, 이런 그렇죠, 거라도 그렇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하나씩 찾아보면 좋겠어요. 열등감 느낄 때. 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등감을 삶의 동력원으로 삼는 것. 이제 삶의 동력원이 될 수 있고 삶의 이제 뭔가 이제 디프레션, 우울을 가질 수 있겠는데 자기가 이게 없으니까 난 이거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나는 백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딱 인정하고 가면 훨씬 더 동력원으로 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열등감이 있을 때 감추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쿨하게 농담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네. 뭐 키가 작으면 아담해서 좋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여자는 아담해야 된다고. 네, 맞아요. 그 순간에 열등감이 해소되는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면 열등감이 큰 폭으로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열등감을 떨쳐내는 비법을 쭉 들어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예, 뭔가 우리가 쉽게 떨쳐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실제 이제 청춘들의 고민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등감과 관련된 어떤 고민들을 모아왔는지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고민 상담자의 실제 사연입니다. 자, 학벌 콤플렉스 어떡할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21살 여자입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1등도 하고 상위권에 있었는데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 합리화와 또 현실 도피증이 심해졌어요. 중간고사 앞두고 방황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중위권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엘리트 대접을 받은 게 콤플렉스가 되어서 열등감만 높아졌네요. 결국 고2 2학기 때 재수를 안 하는 조건으로 자퇴를 했고 재수학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저 자퇴생이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수했고요. 지방 국립대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참 창피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스카이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길을 잃고 헤매는 기분입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참 이렇게 학벌 콤플렉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물론 그랬었고요. 근데 주위의 기대를 많이 받다가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도달했을 때 그 열등감은 정말 폭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속된 말로 이제 쪽팔린 거죠, 지금 상황이. 예. 맞아요. 사실은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친구들과 연락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럼 연락하지 마세요. 네. 연락하지 마세요. 예. 그렇죠. 근데 연락하지 않아도 요즘은 쉬워요. 왜냐면 SNS 너무 발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SNS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컴플렉스이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학벌 컴플렉스가 있으면 SNS도 학벌이 좋은 친구들만 찾아다닐 거예요. 아마. 찾아다니면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지내는 거나 막 이렇게 아마 보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딱 비교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딱 들어가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가지는 게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학벌이라는 게 없으면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학벌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근데 그런 게 없어도 사실은 이게 비장의 무기를 갈고 닦을 수가 있거든요. 나아가서 사실은 이게 용두삼이라고 이런 만약에 자기가 그런 대학에 갔어도 이 대학 안에서의 그런 정말 잘하는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 이 친구들은 또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학벌이 뭐 안 좋다고 기대한 만큼 안 됐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이 좌절되거나 모든 걸 다 내려놓기는 너무너무 이른 시기라는 거예요. 정말 창의적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돌아보면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걸 느끼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에서 조금 돌아보면 삶이라는 게 워낙 장기 레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는 정말 이런 감정 다 느끼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이런 감정은 온전히 인정하고 그때만 느끼는 거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레이스에서 또 잘 뛸 생각을 하고 그때를 위한 체력을 갈고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너무 뻔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그 순위가 바뀌는 그 순간순간이 수천 번, 수만 번 되잖아요. 긴 레이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열폭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열등감 폭발에 이제 약어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열폭될 때 이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상대는 그런 의도를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싸우게 되고 이럴 때 좀 마음 다스리는 방법 없을까요? 네, 지금 뭐 열등감뿐만 아니라 마음 다스리는 법과 이제 굉장히 관련될 거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다 보면 당연히 화가 나거나 조금 뭔가 좌절하거나 이럴 때가 되게 많죠. 근데 그래서 제 앞에 모래시계 같은 거 있는데 그걸 돌려놔요. 돌려놔서 이제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한 3, 4분이 걸리거든요. 참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그냥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두고 두 번째는 화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이 태풍의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힘들어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면. 근데 오히려 태풍의 밭에 나와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인생의 관객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화내는 감정을 내는 거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왜 화를 내고 있지? 이 분노의 감정의 근본은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은 화내는 것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도 많이 알려주셨고요. 그 뭐 연예인을 보고 이제 열등감
감각 폭발, 열폭할 때도 있지만 정말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랬을 때 우린 정말 열폭하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도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좀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정말 재수를 같이 한 친구가 합격을 하니까 맞아요. 그 합격을 취소를 그렇게 정말 어렵게 써가지고 했더라고요. 깜짝 영화 같은 놀랐거든요. 일이. 네, 진짜로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친한 친구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냥 쿨하게 축하해 주는 거죠. 네. 같이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쿨하게 축하해 주면 그런 게 본인의 그런 게 많이 해소해서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열등감은 이제 상대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좀 자기 자신에서 좀 잘 다스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자기 관점을 바꾸면 종이 한 장 뒤집듯이 이제 인생이 달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 열등감이라는 게 뭐 SNS도 그렇고 상대방이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네. 상대방이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딱 보면은 그냥 본인의 생각을 딱 멈춰야 되는 게 그래, 그렇구나. 그래, 너 잘났구나. 끝!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못났구나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잘났구나. 끝! 인정해만 하고 거기서 끝을 내야 되고 반대로 나는 이게 잘났지? 라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SNS를 보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부러운 게 느끼면 본인도 올리세요. 네, 본인도 올리면은 이제 그게 어찌 보면은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진짜 그렇게 맞아요.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한동훈 대표님을 통해서 항상 이제 생활의 지혜를 또 얻게 되는 것 같고, 제2의 혜민 스님과도 같은 항상 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우리 오늘도 사실은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청춘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성공하시거나 잘 되신 분들일수록 그런 찌질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이제 그 멋진 모험의 스토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안 하다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열등감의 시기, 이 찌질한 시기를 즐기세요. 그리고 자기가 없다는 것을 더 드러내고 그거를 더 열정의 동력원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이 순간마저도 굉장히 멋진 순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찌질해서 청춘이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나올 것 같네요. 좋아요. 예, 찌질하니까 정신이다. 자, 열등감 떨쳐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고민 있으신 분들 어떻게 글을 올려야 되죠? 네, 청춘 고민 상담소에서 여러분의 고민 글을 기다리고 있고요. 마이크 임팩트 홈페이지에 또는 페이스북 마이크 임팩트 사이트에 찾아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